네, 18명의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배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제입니다. 어제는 조금 외국인들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배신이 계속됐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로 나서면서 지수를 좀 점점 저점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또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선수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일모직에 대한 청약증거금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또 흘러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 좀 기대감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어제 증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지만 글쎄요, 오늘 앞서 마켓 넘버 5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데스매치 매매 원칙 보시면서 오늘의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 원칙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회차 임하는 18명의 선수들 어떤 분들인지 몇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강재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용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동부증권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역시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선수들, 라인업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선수들, 최근에 어떤 좀, 글쎄요, 장의 어떤 변동성에 따른 흐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이번 회차가 좀 유독 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수그러들면서 시장도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개별주 매매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어제 또 이제 수익권에서 손실권으로 돌아선 선수들도 눈에 띕니다. 자, 먼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유한타증권의 라진델입니다. 어제보다 2% 정도 수익률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64% 기록하고 있고요. 9위는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황민혁 전문가가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네요. 2.29%의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자, 8위는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입니다. 0.58% 손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날에 비해서 약 1% 정도 수익률 하락을 했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는 0.27%의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자, 6위는 하나투자증권의 한성민 대리입니다. 한성민 대리는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서 1.6%의 수익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 선수들의 순위도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이 2.87%로 5위 차지하고 있고요. 부자개미 전문가가 몇 계단 좀 내려왔습니다. 5.04% 수익률로 4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이 8.16% 수익률 기록하며 3위 머물러 있고요. 유한타증권의 장영준 과장이 한 계단 더 올라서면서 8.48% 수익으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위를 재탈환했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이 11.12% 수익으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글쎄요, 주초만 해도 전문가들이 이 상위권을 쭉 점령을 했는데,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반으로 갈수록 또, 객장 직원들이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이번 회차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더 장 대응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 오늘 그간에서 두 전문가, 두 선수를 만나봐서요.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상위권에 달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부자개미 전문가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부자개미 전문가님,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포트폴리오부터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개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5.0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과 현금 자산 비중이 73대 27 정도의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게임빌과 KCC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게임빌의 35%, KCC의 38%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빌의 수익률이 6.91% 마이너스가 나면서 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 완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YD온라인, 한국전자인증, 삼성 SDS, 네페스 이렇게 5종목 거래 완료 종목인데요. YD온라인에서 좀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현재 초반에 이제 선두권에서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부자개미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좋은 수익률 흐름을 좀 보였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사실, 오늘 좀 한 4% 정도 수익률 좀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거래 완료 종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완료 종목들, 먼저 좀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제가 게임주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많이 좀 까먹었는데요.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단지 계속 보유한 건 아니고, 전략 자체를,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해서요, 일단은 고점에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이제, 13만원, 밑에서 12만원대 밑에 이렇게 121선 이하로 좀 과대 낙폭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좀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지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러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서 그래도 평균 단가를 잘 맞춰가는 그런 대응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알바몬 정지라고 그래가지고 라인을 타고 일본에 진출해서 9그랩 2위까지 이제 한번 올라간 그런 게임인데요. 수급이 좋지 않아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저는 KCC하고 게임빌 주력 종목만 좀 놔두고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정리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이제 전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한번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 쪽에서 한국전자인증, IT 부품 쪽에서는 네페스 이런 것들은 전부 차익을 실현하고 전부 포트를 좀 슬림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갔습니다. 네. 자,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금 고점에서,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계속해서, 구사를 하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게임빌은 글쎄요, 지금 어제 워낙 좀 낙폭이 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 시점은 좀 언제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다크 어벤져가 이제 일매출이 한 1억 정도가 좀 나오다가 한 5천 정도까지 좀 주춤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이 주력적으로 때리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지금 엘륜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체작이거든요. 자체작들은 지금 마진이 좋기 때문에 손익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고 특히 이제 일본 쪽이나 동남아 쪽에서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작이 또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은 받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저께가 좀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느냐. 지금 지금 17만 7천 원짜리에서 121선이 12만 1,700원짜리인데요. 어저께 그 자리까지를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121선 2로 지금 들어 올렸거든요. 지금 오늘부터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D 온라인입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하셨는데 역시 좀 게임주거든요. YD 온라인은 어떻게 좀 반등의 여지 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YD 온라인은 이제 제가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제 그거 하나 없는데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2월 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릴 때 기관들이 주력적으로 사가지고 지금 5,000원대에서 6,500원대까지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장이 이번 주에 좀 흔들리면서 오히려 이제 그 기관들이 샀던 물량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YD 온라인도 뭐 저점을 어느 정도는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좀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단 수익권으로 점점 올라서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고 한 계단 한 계단 순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포트폴리오 보면서 저희가 전략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체 계좌 수익입니다. 8.48% 수익률이고요. 주식 자산 비중이 86%, 현금 자산 비중 13%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4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됐는데요. SKC 코오롱 PI가 1% 현재는 손실권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4% 현재는 손실권입니다. 풍국주정 역시 매수가 부근에서 소폭 손실권인데요. 어제 새롭게 매수 들어간 한국전자금융은 1.13% 수익 보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이현제약은 1.02% 수익입니다. 거래 완료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가비아가 0.84%, KJ 프리텍은 총 한 주 동안에 3.6%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SKC 코오롱 PI가 2.3% 수익이었고요. 락앤락이 소폭 손실권이었네요. 또 이현제약이 1%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소프트맥스 역시 1% 이상의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굉장히 짧은 매매가 또 한 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바쁜 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매매가 지금 현재 정말 장에서 잘 통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매도했던 종목들 좀 짧게 대응이 됐는데 간략하게 좀 브리핑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KG 프리텍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재매수할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좀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냥 뭐 전부 매도가 됐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기술적인 단기 매매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이런 기술적인 단기 매매가 유효하느냐? 지금 시장에선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매매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생각은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 세게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밀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정말 강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은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는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나 연말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데 아직 좀 올라오지는 않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한 종목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략하고 좀 다릅니다. 기존에는 제가 좀 짧은 매매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도 장에서는 짧은 매매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를 제외하고는 조금 홀딩이 필요한 전략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KJ 프리텍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지만 2,350원 부근이 오면은 다시 재매수할 예정으로 지금 현금 부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이버결제만 기술적 시점에서 좀 들어갔다. 그리고 SKC 코오롱과 더불어서 풍국주정, 한국전자금융은 배당 등 좀 펀더멘털을 보고 보유 전략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더 궁금한데요. 기술적 시점,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가셨는데 장 막판에 조금 더 낙폭을 키웠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전략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봤던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어떤 저항선을 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오른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많이 쏠렸으면 조금 빠지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도 좀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가 정말 전자결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전자결제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전자결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결제하고 다르게 모바일 플랫폼에서 새로운 사업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사이버결제는 최대 주주가 NHN 엔터테인먼트이고요. 이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전략적으로 새로운 알리바바, 한국의 알리바바가 되겠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신사업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은 대비하고 있지만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도 성장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일 어제 바로 들어가셔서 소폭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대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한 주,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굉장히 좀 큰 등락이 없었거든요. 좀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어제 신규로 매입한 종목, 한국전자금융, 풍국주정 정말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배당 관련 메리트로 봤을 때는 현재가로 감안을 했을 때 시가 배당률 한 2%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사의 재무지표를 보면은 워낙에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배당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자회사를 좀 매각한 부분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본에 했던 사업인,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ATM 기계나 대행 기계에서 현금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 업체였는데 신사업으로 주차 관리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흡연을 길거리에서 하느냐 마느냐 공개 장소에서 하는 거에도 반대 찬성 이런 게 많은데 힐링존이라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전화박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신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신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회사 기본적인 구조로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자금융 아니더라도 풍국주정, SK,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정말 재무적으로 워낙에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밀릴 때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다 차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공하는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자개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하고요. 추천 종목 같이 좀 묶어서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유가가 일단은 단기적인 지금 지지를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조짐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선반영을 저는 좀 많이 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낙폭 과대주 중에서 오늘 저점을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현금을 좀 놔뒀는데요.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내일 또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관심주로는 기가레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소폭하해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한 34억 정도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18억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30.6% 정도 지금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매수 찬스 아니겠느냐. 내년에 지금 매출액은 한 40%, 영업이익은 78%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RF 통신 커넥터하고요. LED 식각 장비,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프로브카드까지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내년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내년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한타증권의 장윤중 과장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장 전략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번 주까지는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테마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무인터넷이 쭉 갔다가 중국주가 갔다가 이제는 뭐 3D 테마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트레이딩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연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있는 저점 종목들은 편입은 유효하다.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들이 해당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안국약품인데 최근에 제약주들 중에서 낙폭이 가장 컸는데 실적은 가장 좋아진 종목.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안국약품을 가지고 왔고, 가장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토비콤이에요. 그러니까 토비콤이라는 거 말고는 이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잘 모르긴 하지만 토비콤 외에도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약에 대해서 매출이 쏠려 있는 게 아니고 각 부분, 순환기 계통, 안과 계통 다양한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고, 예상은 이제 2011년도에 한 3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재작년 정도에 시설 투자가 마무리됐고 정액법으로 20년간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파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산만 많이 해가지고 잘 팔리면 굉장히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신제품 포트폴리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이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정말 이익이 한 단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가격 메리트예요. 지금 가격에서는 굉장히 싸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꺼번에 담지는 마시고 12,000원 부근이면은 저는 이제 11,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지금 매수 접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국약품으로 오늘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네요.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장윤중 과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글쎄요. 이 부자개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의 단기 지지를 좀 확인을 하고 낙폭 과대주 저점에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예. 장윤중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아직까지 종목을 좀 더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 종목들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저희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